안녕하십니까. 박윤종의 회사입니다. 오늘 제 32강의 제목은 채무경영자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법과 원천징수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냐 이런 것이죠. 자,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되고 또 전문 경영인도 이제 채용됐다가 다시 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이 승계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가장 훌륭한 경영자는 그 당대의 기업을 잘 일으킨 사람이면서도 그것을 후임자한테, 후배한테, 후계자한테 잘 승계시켜주는 것. 그래서 후계자를 잘 발굴 육성해서 하는 것이 넘겨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또 자기가 그동안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 퇴직금도 잘 받아가야 서로 간에 원만한 승계가 되지, 어느 일방이 이익 보고 일방이 손해보는 것 같은 개념이면 그 기업의 영구성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 경영자가 창업자가 은퇴할 때는 꽤 많은 퇴직금이 있는데 그 퇴직금을 잘 계산해서 합법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욕심을 버리고 법인의 항구적 존속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못한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돼요. 진시 황제도 진나라가 1대와 2대에 가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수나라도 일찍 30년밖에 존속을 못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후백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당대에 견훤한 한 대에서 머물렀고, 또 IMF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그룹 속에서 했던 법인들이 그룹들이 한 13개가 2세에 가면서 그냥 좌초했습니다. 그건 이제 문어발 확장도 있고 이런 건 있지만, 뭔가 창업 선대가 후계자를 잘못 선임해서 후계자가 기업의 특성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후계 선임,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또 좋은 퇴직 플랜을 갖고서 퇴직금도 적당히 잘 챙겨가지고 나와야 넘겨주면서도 또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그것이 이제 분쟁의 소지로 나오면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은 2018년도에도 이 재경 전환에다 잘 안내했었고요. 요 교재 계속하는 교재 120페이지에 요 퇴직금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실판에 쓴 걸 한번 보시죠. 채무경영자 퇴직할 때 임원에 도대체 임원은 어디까지냐, 이런 타이틀에 관계없이 업무 집행을 하는 사람,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 전무 이런 사람이 임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제일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직원들까지도 손금 산입돼서 텍스 에펙트가 있죠. 텍스 해빙 에펙트가 있는데 법인세 시행령에 의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요새는 이 외부에 퇴직연금을 불입하죠. DC형이나 DB형으로. 그래서 DC형 퇴직금은 불입 시 무조건 전액 송금이 되는 것이고, 그 임원 퇴직금 중에서 한도가 계산되는 거에 추가의 불입액은 송금에 산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1년간 총 금액에 대해서 10% 정도라는 얘기는 12분의 1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좀 높여서 10%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근소연수별로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퇴직 규정이 있으면 이제 그 규정대로 하는데, 그래서 1년간 총급여의 평균의 10%가 되는 것이 10%에 대해서 연수별로 차등률. 그래서 현재 세법에서는 임원은 3배의 범위까지만 돼 있는데, 과거에는 5배, 5배도 있었는데 이제는 3배로 이제 한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군지 퇴직금이 나가면서 이 퇴직금 중에는 이제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낮은 율로 가수는 거고, 나머지 퇴직소득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해서 최종 연말정산금액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별로 차등 지급률에 이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초과액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해야 되겠다. 차등 지급 규정이 없으면 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알아서 합산해야 되지, 이걸 놔두면 나중에 퇴직소득인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따로 합산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단 2011년 법 개정 전까지는 차등 지급률이 지금의 3이 아니라 그 당시는 5나 7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등 창업자들은 5를 적용해도 2011년까지 근속기간은 문제없습니다. 자,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이게 이제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먼저 총 퇴직금을 이제 그대로 차등률 이제 금액을 구한 다음에 퇴직금에서 공제액이 있어요. 공제액이 이제 5년까지는 연당 30만 원, 추가 5년은 연당 50만 원, 추가 10년은 연당 80만 원, 추가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제액을 빼가지고 난 금액에서 이제 근소연수를 나누면 연 환산 금액이 나오고 연 환산 금액에다가 11을 곱해가지고 이제 그 11 곱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기본 공제액을 빼요. 그래서 이제 800만 원까지는 100%를 빼주고 800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까지는 60%를 빼주고 7천 초과 1억까지는 55%, 1억 원 초과는 45%, 4억 원 초과 35%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35%, 뭐 45% 이렇게 빼주는 게 있으니까 꽤 큰 겁니다. 전에는 이제 그 50%를 전액 빼주고 해서 상당히 퇴직소득세가 총 퇴직금의 한 3, 4%밖에 안 됐었는데 요새는 퇴직소득세가 아주 금액이 큰 사람들은 퇴직소득세가 총 퇴직금의 한 20, 3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다단계 누진세율,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금도 근로소득 합산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잘 지켜야 되고 규정을 잘 지킨 상태에서 합산하면은 그래도 근로소득세율 4, 50%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세율 1, 20%에서 머무는 게 훨씬 더 합법적 젖세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